2026년 2월의 어느 아침, 여의도 증권가에 한 줄 속보가 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자동차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순간 현대차 주가는 수분 만에 4%가 증발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들고 있던 투자자들도 손이 떨렸고 스마트폰 화면에 뜬 수익률 숫자가 빨간색으로 물들어가는 걸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던 그날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인가요? 오늘 저는 그 칼이 어디서 왔고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무섭더라도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경제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일시적인 협박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영구적인 정책 무기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이 정확히 한국 경제의 급소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급소는 바로 수출입니다. 한국은 국내 총생산 대비 상품 수출 의존도가 주요 20개국 중 압도적인 1등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경제 생산량의 44%가 수출로 먹고 사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칼을 꽂은 것이고 이 칼은 세 가지 형태로 날아왔습니다. 자동차 관세, 반도체 관세, 그리고 3,500억 달러 투자 선불 요구입니다. 첫 번째 칼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동차 관세입니다. 2025년 4월 3일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공식 발효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미국에 99대를 수출했고 그 한 대 한 대에 25%짜리 세금이 붙어버린 것입니다. 한 신용평가기관이 계산해봤더니 현대차 그룹이 부담해야 할 관세 비용이 8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8조 4천억 원.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나십니까? 현대차 그룹이 이걸 고스란히 부담하면 영업이익의 절반 가까이 날아갑니다. 가격에 얹어서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무너집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주주들에겐 악재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이미 21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더 짓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210억 달러는 결국 주주들이 투자한 돈이고 미래 수익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현대차는 지금 관세도 내고 투자도 해야 하는 이중 압박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관세는 단순히 차값이 비싸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의 구조 재편 이야기입니다. 부품사까지 합하면 연관 산업 종사자가 수십만 명이고 공장 하나가 미국으로 넘어가면 그 지역 경제가 흔들립니다. 그 파장이 결국 한국 소비 심리로 이어지고 내수 경제까지 직격합니다. 두 번째 칼은 반도체입니다. 2026년 1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관련 제품 수입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서명 하나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달았습니다. 지난해 한국 반도체 수출은 1,734억 달러였고 전년 대비 22% 성장한 숫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수출의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향하는데 여기에 25% 관세가 붙으면 수조 원이 날아갑니다. 더 무서운 것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안 지으면 관세를 100%까지 올릴 수 있다는 미국 상무장관의 발언입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투자 유치를 위한 노골적인 강요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 텍사스에 공장을 짓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추가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단 하나의 품목이 흔들리면 한국 무역 수지 전체가 흔들립니다. 삼성전자 주주라면 이 숫자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지금 반도체 관세는 단순히 세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 반도체 공급망에 종속되느냐 마느냐의 싸움입니다. 이제 세 번째 칼,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025년 7월 30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며 관세는 15%로 합의됐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놀랍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500조 원이라는 숫자를 들으셨나요? 한국 연간 예산의 절반을 넘는 돈입니다. 그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자금이고 2,000억 달러는 현금 직접 투자입니다. 트럼프는 이 돈을 선불로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이 요구에 통화 맞교환 협정 체결을 역으로 요구했습니다. 외환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이고 이 협상이 얼마나 불평등한 구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관세를 피하기 위해 500조 원을 선불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게 공정한 거래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 증시는 잠깐 올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바로 다음 날 모든 수입품에 15% 글로벌 관세를 새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칼을 빼앗겼더니 새 칼을 꺼낸 것이고 법원 판결도 트럼프의 칼을 막지 못했습니다.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연간 1%에 그쳤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충격과 트럼프 관세의 이중고를 동시에 맞은 결과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26년 성장률을 1.9%로 유엔은 1.8%로 전망했으며 이는 선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트럼프 관세 정책이 한국 성장률을 각각 0.45, 0.6%포인트씩 낮출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성장률이 1%대인 나라에서 0.6%포인트 하락은 거의 반토막 수준의 충격입니다. 대미 수출은 이미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6% 이상 감소했습니다.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는 트럼프가 가장 눈엣가시로 여기는 숫자 중 하나입니다. 전자장비, 자동차 선박으로 먹고 사는 한국이 무역 흑자를 낸다는 사실이 트럼프의 분노를 자극하고 그 분노가 관세와 투자 요구로 나옵니다. 이건 일시적인 소동이 아니라 구조적인 전원입니다. 어느 정당이 집권해도 미국 우선주의는 유지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이미 한국 기업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공장을 늘리고 있고 삼성전자는 텍사스를 향해 자본을 쏟아붓고 있으며 SK 하이닉스도 미국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 경제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공장이 미국으로 가면 고용도 세금도 협력사들도 함께 갑니다. 한국에 남는 것은 본사와 연구소뿐일 수도 있고 이 그림이 현실이 되면 한국 경제는 텅 빈 껍데기가 됩니다.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고 2209개 기업이 이미 209조 원 규모의 대미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한미 무역대표단이 워싱턴에서 만나 3,500억 달러 투자 이행 방안을 논의했지만 협상의 주도권은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라는 새로운 무기도 꺼내들었고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의 무역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관세보다 더 광범위한 압박 수단으로 수출 규제, 지식재산권 문제, 시장 접근 제한까지 모든 걸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조항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들고 있는 주주라면 이 흐름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두 회사 모두 위기를 이겨낼 체력이 있지만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익이 어디서 나오는지, 공장이 어디에 지어지는지, 세금이 어느 나라에 납부되는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공장에서 만든 현대차가 한국 주주들의 이익으로 얼마나 돌아올지, 삼성전자 텍사스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만들지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한국 경제의 무게중심이 미국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선택하게 만든 것입니다. 500조 원을 미국에 쏟아붓지 않으면 관세 25%를 감당해야 하는데 이 둘 중 하나를 강요받는 것을 과연 협상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한국이 이걸 이겨내려면 수출 시장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와 유럽으로 수출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내수 경제의 강화입니다. 수출이 흔들릴 때 버텨줄 내수의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전환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트럼프가 한국 경제에 꽂은 칼에 진짜 정체는 관세 자체가 아니라 불확실성입니다. 언제 올라갈지, 언제 내려갈지, 어떤 조건이 붙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칼입니다. 기업이 투자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주주들이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트럼프 관세의 진짜 힘입니다. 2026년 지금 이 순간에도 협상은 진행 중이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닙니다. 수출 하나에만 기댄 구조가 마침내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 위기가
오히려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한국은 외환 위기 때도 금융 위기 때도 더 강해졌고 이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꽂은 칼이 어디 박혀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칼의 위치를 알게 됐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